자유형을 아무리 연습하셔도 호흡이 어려우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자유형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지?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유형은 수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법 중 하나입니다. 이름처럼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을 말하며 영어로는 프리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자유형 경기에서는 가장 빠른 크롤 영법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형은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하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잘 안되면 아무리 수영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다가는 자세가 망가지고 자세에 집중하다가는 호흡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형 할 때 호흡이 안되는 3가지 이유와 호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형을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편안한 자유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형 할 때 숨을 어떻게 내쉬고 어떻게 들이쉬고 계시나요? 물속에 얼굴을 넣는 순간부터 너무 많은 숨을 내뱉진 않으신가요? 수영을 할 때는 폐에 최소 60%의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에 공기가 차 있으면 물에 뜨기도 쉽고 안정적인 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숨을 내뱉게 되면 많은 숨을 들여 마셔야 하기 때문에 호흡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머리를 회전하여 빠르게 들여 마셔야 합니다. 우선 벽을 잡고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코로 빠르게 내쉬고 이후에 입으로 빠르게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호흡해 보세요. 빠르게 내쉬고 빠르게 들여 마시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은 자유형을 하면서 이 호흡을 해보세요. 머리를 회전하기 전에 숨을 내쉬고 회전하는 순간 빠르게 들여 마십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수영할 때는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자세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형 자세 또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법에서는 이 기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팔을 위로 뻗고 몸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둔부가 너무 아래에 가라앉아 있거나 머리를 심하게 숙이거나 들 경우 허리에 힘이 들어가 몸이 가라앉는 원인이 되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와 가슴을 편안하게 펴주고 발끝은 모아서 쫙 펴줍니다. 자세가 완성되셨으면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차면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이었던 빠른 호흡을 연습합니다. 자연스러운 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킥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이드킥을 할 때는 한쪽 팔은 앞으로 뻗습니다. 반대쪽 팔은 허벅지에 두고 어깨가 위를 향하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호흡을 하면서 머리를 회전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합니다. 사이드킥이 어려우신 분들은 킥판을 잡고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몸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이 덜 차는 자유형을 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유형 호흡 방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호흡의 핵심은 가능한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한다면 이전보다 편안한 자유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연습하고 편안한 자유형 하시길 바랍니다. 수영의 기본이라고 하는 발차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수영의 영법을 배울 때는 발차기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못 차면 진도를 나갈 수 없고 완벽한 영법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영을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자유형 발차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까지 계속 발차기만 찹니다. 이렇게 발차기 연습을 오랫동안 많이 하는데도 힘이 붙여 25m도 못 가서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또 마스터즈반, 연수반에서 수영하고 계시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워밍업으로 발차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발차기로 워밍업만 하면 힘이 들어 다음 운동량을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워밍업 발차기가 끝나고 강습 중간에 들어오지는 않으셨나요?
초급반의 경우 자유형 발차기가 안 되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고,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발차기가 안 되면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발차기는 수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인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유형 발차기를 편안하게 찰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수영장에 가셔서 바로 적용해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발차기를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형 발차기. 참 쉬운 것 같은데 왜 할 때마다 힘이 들까요? 혹시 수영을 하면서 몸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율적인 발차기의 핵심은 바로 몸의 무게중심입니다. 지금부터 발차기 찰 때 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발차기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무게중심이 배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이유는 코어에 힘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아래로 빠져 있고 허리가 휘어진 모습으로 발차기를 차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발차기를 차게 되면 다리에 아무리 힘을 주고 차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다리를 세게 차면 찰수록 허리에 부담만 더 가게 됩니다. 다음 잘못된 발차기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다리 쪽에 있습니다. 이 자세는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다리가 가라앉아 다리를 몇 번 움직이지 않았는데 멈추게 됩니다. 발차기를 아무리 차도 다리가 가라앉거나 앞으로 안 나가는 분들은 앞에서 설명한 잘못된 자세로 발차기를 차고 있습니다. 몸의 자세가 정확하게 나와야 제대로 된 발차기로 힘있게 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발차기를 차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체입니다. 상체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몸 전체가 뜨고 허벅지에 정확하게 힘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체에 무게중심을 두라고 해서 상체에 힘을 꽉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체에 힘을 주는 것과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상체의 자세는 힘을 빼고 킥판에 팔을 툭 올리고 무게 중심만 앞쪽으로 쏠리게 두시면 됩니다. 상체에 힘을 주게 되면 킥판이 가라앉게 됩니다. 발차기 할 때 부력 도구인 킥판이 물속에 가라앉아 계신 분들은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찰 때 수면에 몸 윗면이 다 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몸 윗면을 수면 위로 띄우려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수면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몸이 가라앉지 않고 뜨실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자세에서 허벅지에만 힘을 주고 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발차기를 세게 차서 물이 많이 튀면 앞으로 잘 나가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이 많이 튄다는 것은 물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물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이 물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 속으로 누르지 못하고 물을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발차기가 아닙니다. 발차기는 눌러줄 때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너무 누르게 되면 보폭이 커져 저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힘만 들고 앞으로는 안 나가게 됩니다. 다리는 수면에서 15cm 정도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때 다리의 자세는 무릎을 너무 구부려서 자전거 타듯이 돌려차게 되면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물을 누르지 못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또 무릎을 쫙 펴서 발차기를 차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 다리는 물을 누를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발차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발차기를 차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유형 발차기의 핵심 기술은 몸의 무게중심을 상체에 두는 것입니다. 배 하체 쪽이 아닌 상체에 중심이 있어야 몸 전체가 뜨고 허벅지에 정확하게 힘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체에 중심을 두라고 해서 상체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팔은 편안하게 킥판 위에 올려두고 무게 중심만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발차기를 차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발차기 연습을 해도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자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발차기 기술을 수영장에 가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변화된 발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발차기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자유형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하고 싶어 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자유형을 쉬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러우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형의 핵심인 효율적인 자유형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면 여러분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자유형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은 단계별 자유형 스트로크 하는 방법과 스트로크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유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디 포지션은 수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유형의 바디 포지션은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리를 곧게 펴줍니다. 머리는 몸통과 나란히 중립에 위치합니다. 머리의 위치는 자유형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은 저항과의 싸움인데 머리를 너무 많이 숙이면 저항이 크게 발생하여 앞으로 나가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또 머리를 너무 들어 정면을 바라보면 다리가 가라앉게 되므로 정확한 머리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므로 잘못된 머리 위치는 몸의 중심을 깨지게 합니다. 이때 시선은 1에서 2m 앞을 바라봅니다. 자유형 스트로크는 초보자의 팔 동작과 숙련된 상급자의 팔 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급 단계의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상급 단계의 자유형을 할 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초급 단계의 원리를 까먹으셨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수영을 20년 이상 하면서 자세가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다시 연습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급 단계에서 자유형 팔 동작은 풀과 리커버리 동작으로 나뉩니다. 풀 동작은 수영에서 물을 잡는다고 표현하며 팔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입니다. 당기는 동작을 잘할수록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물잡기를 잘 배워 물감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 풀 동작은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 큰 원 형태를 취합니다.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쳐 나가는 순간에 손을 들어 올려 리커버리 동작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손등이나 손날로 팔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팔을 내리셔야 합니다. 손등이나 손날로 팔을 내리면 물이 안 잡힙니다. 수영장에 가셔서 손등, 손날로 물을 잡으며 직접 느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커버리 동작은 풀 동작이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리커버리의 중반부에서 팔이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이 물을 향해 들어가면 됩니다. 리커버리를 하는 요령은 팔꿈치를 편 상태로 해야 합니다. 초급 단계의 자유형 팔 동작은 최대한 팔을 펴고 돌리며 물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쫙 펴고 돌리는 게 편안해지면 상급 단계에서 효율적인 스트로크 자세를 배웁니다. 이번에는 상급 단계에서의 자유형 스트로크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상급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스트로크 동작이 구분됩니다.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리커버리 6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단계에서 하이 엘보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하이 엘보를 배우게 되면 채공 시간을 줄여 수영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엔트리 동작은 가능한 부드럽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팔을 완전히 뻗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깨와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하며 손이 물로 입수될 때는 물이 최대한 안 튀는 것이 좋습니다.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동작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물속에서 물을 잡고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물을 잘 잡아야 효율적인 자유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물을 잘 잡아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잡는다는 것은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동작을 연결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잡는 형태는 일자형 물잡기와 곡선형 물잡기가 있습니다. 일자형 물잡기는 물을 많이 잡아서 한 번에 밀어주기 때문에 곡선형 물잡기보다 추진력이 더 발생합니다. 하지만 체력 소비가 큽니다. 곡선형 물잡기는 일자형 물잡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한테 맞는 물잡기를 할 때 추진력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물잡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팔꿈치와 손목의 자세입니다. 팔의 각도는 90도에서 120도 사이의 팔꿈치를 유지하면서 손가락은 수영장 바닥을 향하고 수영장 뒤쪽을 향해 힘을 주며 밀어내야 합니다.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손목이 꺾이면 물을 잡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게 되니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을 잡고 밀어냈다면 리커버리 동작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이엘보를 유지한 채 팔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어깨는 좌우 균등한 롤링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이엘보의 자세는 팔꿈치는 하늘을 향해 있고 손가락은 물을 향해 있는 자세가 하이엘보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하이엘보는 앞으로 나가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 가지 않고 엔트리를 잘할 수 있는 자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유형 스트로크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3가지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 팔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팔이 리커버리를 하기 전에 반대쪽 팔이 떨어지면 반대쪽 팔은 물을 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자유형 할 때 한쪽 팔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의 수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문제는 10명 중 7명 정도한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할 때 앞에 있는 팔을 최대한 길게 글라이드를 해주며 반대쪽 팔이 엔트리 될 때까지 버텨줍니다.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만 해결하셔도 변화된 자유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스트로크를 하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문제점과 손이 우리 몸의 중심을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특히 물을 잡을 때와 엔트리 동작을 할 때 손이 우리 몸의 중심을 안 넘어갈 수 있게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몸이 흔들리게 되면 저항이 많이 발생하여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영은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저항을 안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체력 소비가 적고 오래 수영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문제점은 발차기를 계속 차는 것입니다. 다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큰 근육들이 있어서 발차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체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유형을 하는데 효율적인 발차기는 투비트 킥을 차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한 번당 발차기를 한 번 찹니다. 물을 잡아서 밀어낼 때 발차기를 한 번 찹니다. 천천히 수영하는데 25m도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한 번 하는데 발차기를 몇 번 차는지 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방법은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랫동안 하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발차기를 몇 번 차는지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차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자유형을 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유형의 개념이 머리에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수영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의 기초적인 이론이 항상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편안한 자유형 하는 방법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자유형을 쉬지 않고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바퀴만 해도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지? 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유형을 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자유형부터 배웁니다. 다른 영법은 몰라도 자유형만큼은 수영을 배우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유형이라는 영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영법입니다. 자유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세가 엉망이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자세는 엉망인데 쉬지 않고 수영해 라는 말보단 저 사람은 쉬지 않고 수영하는데 자세도 좋네, 수영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좋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곧 수영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수영은 정확한 자세로 수영할 때 더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자세가 나와야 수영을 편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자세로 자유형 편하게 오래 하는 방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몸에 힘을 뺀다 라는 의미는 무작정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수영의 기본 자세인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자유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힘을 빼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 저항을 많이 받아 앞으로 나가는 수영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을 빼고 자유형 한다는 것은 수영의 기본 자세인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수영하는 것입니다. 유선형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코어가 단단히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코어가 무너지면 앞으로 나가는 수영이 아닌 몸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영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자세는 유선형 자세와 유사한 몸통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코어의 안정성을 위해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몸통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힘이 들어간 곳을 기억하고 수영장에 가셔서 자유형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에 힘을 주고 수영할 때 다른 부위의 근육이 비교적 덜 사용되어 체력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수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흡이 안 트이면 자유형을 오래 하기는커녕 25m도 겨우 가게 됩니다.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에 최소 60%의 공기를 유지하고 일정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다 내뱉게 되면 내뱉은 만큼 숨을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호흡하는 타이밍이 길어져 물을 먹게 됩니다. 자유형 호흡 조절을 하기 위한 운동 방법은 풀 부위를 허벅지에 끼고 자유형 스트로크로만 수영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자유형 풀이라고 합니다. 다리는 편하게 두고 상체 움직임으로만 앞으로 나갑니다. 풀 부위의 부력으로 몸은 뜨고 발차기는 차지 않기 때문에 평소 자유형 하시는 것보다 체력 소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고 자유형 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로크 2번 할 때 1번 호흡 또는 4번에 1번, 3번에 1번 등 원할 때 호흡을 할 수 있게 연습합니다.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호흡이 안 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안 트이신 분들은 호흡 연습을 많이 하셔서 호흡이 트여야만 수영을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자유형 호흡 방법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를 최대한 길고 적게 해야 합니다. 팔을 20번 돌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번 돌려 도착하게 된다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최대한 에너지를 줄여야 오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길고 적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가 끝나는 엔트리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바로 앞으로 손을 입수시킵니다. 이렇게 자유형 하게 되면 글라이드 하는 시간이 짧아져 팔을 많이 돌려야 합니다. 엔트리 위치는 팔을 쫙 펴고 엎드렸을 때 손끝의 위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유형을 하면서 글라이드 하고 있는 팔 손끝으로 부드럽게 엔트리 되어야 합니다. 글라이드 하는 팔은 스트로크 하는 팔이 입수될 때까지 최대한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버텨야 합니다. 스트로크 하는 팔이 엔트리 되기 전에 떨어지게 되면 물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빠르게 수영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자유형에도 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자유형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유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수영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한 자세로 자유형 편하게 오래 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3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몸에 힘 빼기. 하지만 힘을 빼고 자유형 한다는 것은 무작정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유형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할 때 호흡할 수 있도록 자유형 풀로 호흡 조절 연습하기. 세 번째, 스트로크를 길고 적게 하기 위해 스트로크가 끝나는 엔트리 위치 확인하기.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 이전보다 덜 힘들고 편안한 자유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수영할 때 속도 조절을 잘 하시면서 수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은 가장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기록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빠른 수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거나 취미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영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수영하는 것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시합 나갈 것도 아닌데 빠르게 수영을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빠른 수영 훈련의 목적은 오로지 수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운동 효과를 높이고 더욱더 좋은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빠른 수영을 할 수 있을 때 수영 실력이 향상되며 수영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수준 높은 수영을 하기 위해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 빠르고 강한 스트로크와 킥, 그리고 안정적이고 빠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빠르고 강한 자유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트로크, 킥, 호흡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수영할 때 자세가 무너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유형 자세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수영을 하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부드럽지 못하고 끊기는 스트로크를 하거나 킥, 호흡 타이밍에 맞지 않아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수영하기 위한 추진력의 핵심은 발차기입니다. 스트로크를 빨리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차기를 빨리 해야 스트로크를 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발차기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스피드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자 자유형 전 종목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이 중 가장 빠른 종목인 자유형 50m에서 아시안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딴 지유찬 선수의 경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의 발차기 차는 것을 보시면 멈추는 동작 없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발차기를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발차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차기를 빠르게 많이 차게 되면 체력 소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거리 수영을 할수록 발차기 수를 줄여 체력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발차기 스피드를 내기 위한 훈련 방법은 킥 슬로우 패스트 훈련으로 킥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슬로우 패스트 훈련 방법은 거리를 정해두고 천천히 수영하다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 수영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25m 거리를 슬로우 패스트 훈련하면 10m는 최대한 천천히 수영하고 남은 15m를 최대한 빠르게 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피드 조절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할 땐 최대 힘을 쓰기 전 힘을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수영하셔야 합니다. 패스트 할 때는 온 힘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8개 반복합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50m로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늘려서 훈련하게 되면 체력과 스피드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0m로 훈련할 때는 25 슬로우, 25 패스트로 수영하며 4개 반복해 줍니다. 휴식 시간은 20에서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스키 스위치 훈련입니다. 물을 밀어주면서 몸이 회전된 자세에서 몸을 고정하고 킥을 6번 찹니다. 6번 킥을 차셨다면 리커버리를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물을 밀어내면서 몸을 회전하고 킥을 6번 찹니다. 이 훈련은 킥을 멈추지 않고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EN2 스임 훈련 방법입니다. EN2는 인듀런스 2의 줄임말로 중간 단계의 스피드 지구력 강화 훈련입니다. EN1, EN2, EN3 강도의 훈련 방법이 있는데 EN2는 최고 속도에서 80% 정도의 강도로 수영하는 훈련입니다. 평소에 스피드 내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훈련이
EN2 훈련입니다. 완전한 유산소가 아닌 무산소를 포함한 훈련이기 때문에 체력 향상과 스피드를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훈련 방법은 자유형으로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스트로크와 함께 자유형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패스트 거리를 슬로우 거리와 같거나 길게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25m 거리를 10m 슬로우 15m 패스트로 훈련하거나 50m 거리를 25m 슬로우 25m 패스트로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 조절을 하며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수영을 먼저 시작해서 15m 패스트 10m 슬로우로 연습할 수도 있고 또는 50m를 10m 슬로우 15m 패스트 10m 슬로우 15m 패스트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하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하시면 모든 구간에서 스피드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훈련 방법은 올아웃 훈련 방법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드도 내본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해드릴 훈련은 올아웃 훈련입니다. 올아웃은 여러분의 최대 힘을 쓰며 전력으로 수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80% 강도인 EN2 훈련을 했다면 그 속도에서 20%를 더 올려 100%의 힘으로 수영하셔야 합니다. 이 올아웃 훈련은 최대 힘을 쓰는 훈련으로 체력 소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복 개수를 많이 하지 말고 1개에서 2개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올아웃 훈련을 할 때는 몸을 충분히 풀고 컨디션이 좋을 때 훈련 마지막쯤에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훈련한 뒤에는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100%의 스피드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형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빠른 자유형을 하기 위한 추진력의 핵심은 발차기이며 훈련 방법으로 킥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킥 슬로우 패스트 훈련, 두 번째는 식스킥 스위치 훈련, 세 번째는 EN2 스임 훈련, 네 번째는 자유형 슬로우 패스트 훈련, 다섯 번째는 올아웃 훈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5가지 훈련 방법을 통해 이전보다 스피드 있는 수영을 하시게 되면 수영에 더 흥미를 느끼실 것이며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나은 수영 실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수영 팁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